충격이다. 기준금리가 또 인상을 했다. 16년 만에 최고다. 바로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5월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베이비 스텝인 0.25% 인상을 했어요. 0.25%지만 상당 금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5.25%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2년 3월부터 시작해서 금리를 쭉 올리기 시작했는데 0.25%의 금리를 5.25%가 됐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예, 1년 2개월 만에 5%가 오른 거지. 5%.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죠. 금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당연히 충격이 됩니다. 예, 이게 아무리 유동성이 많아도요. 시장 분위기는 지금 싸하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0.25% 올린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말입니다. 뭐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시장의 예측대로예요. 그렇지만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그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금리가 5%대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5.25니까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야, 이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괜찮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이거. 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잖아요. 실버게이트도 그렇고요.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렇고요. 시그너처 은행도 그렇고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그렇고요. 이런 은행들이 줄줄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이게 기본적으로는요. 기업이 운영자금이 없어서 여기에 이자도 내려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은행의 위기가 시작된 것은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제조업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요. 그동안 투자를 받아서 잠겨놓은 돈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그런데 이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뺏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스타트업이나 벤처나 한두 기업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렇게 되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쉽게 말하면 자금 유출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금자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 결국 자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산을 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은 과거에 샀던 채권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부동산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나 예금자들에게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팔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손실이 무려 말입니다. 18억 달러가 넘는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이런 소문이 시장에 쫙 번지니까 너도 나도 실리콘밸리 은행에 있는 돈 빼야 되겠다. 폰뱅크론까지 합쳐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불과 말입니다. 33시간 좀 길게 보면 44시간 만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이 뭐예요? 어떤 기업들의 운영자금에 대한 불안, 이자를 내려고 예치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다른 은행들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도 뱅크런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여기에다가 자산을 팔라치니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게 금리가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문제는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팩웨스트 뱅크오프는요, 지금 주가가 지금 한 2달 사이에 70% 이상이 빠졌고요. 5월 2일 현재도 27.8%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메트로폴리탄 은행도 20.5%가 빠졌죠. 여기에다가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오프도 15.1%, 코메리카 은행도 지금 12.4%예요. 키코프도 9.4%. 은행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또 0.25% 올렸다는 것은요, 은행 위기에 부채질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만큼 위기의 어떤 상황이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말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쉽게 말하면 아직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까지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2% 목표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는 없다. 특히 올해 안에는 없다. 이런 말까지 여기에 덧붙인 겁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금리가 높은데, 쉽게 말하면 높은 금리, 기준금리가 5.25인데 이 금리를 당분간 쭉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그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터져 나오자마자 시장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우산업 같은 경우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0.8%가 떨어져서 270.29가 빠졌습니다. 33,414.24로 마감했습니다. 이 블루칩 중심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대형주 중심인 S&P 500도 0.7% 떨어졌습니다. 28.83이 떨어졌고요. 4,090.75까지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0.46%가 빠졌고요. 55.18이 빠져서 12,025.33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 시장은요, 쉽게 말하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뒤집어 흔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은요, 과거 오일쇼크 때 스탑 앤 고 정책이 아니라 스탑 앤 홀드 정책이라는 거예요. 오일쇼크 때는 금리 인상을 멈추었는데 이게 물가가 다시 올라가서 스탑 앤 다시 고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요, 스탑 앤 홀드 정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금리가 고점까지 올라갔는데 홀드, 물가가 2%까지 내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기보다는 물가가 우선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물가를 잡는데 모든 힘을 다한다. 그 말은 반대로 경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등식이 성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기준금리가 5.25가 상단이 됐다는 것은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공포, 저성장, 고물가에 대한 공포도 함께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소비자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금 안 떨어지거든요. 예. 미국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태. 오히려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보다가 근원 소비자 물가가 더 높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시장에 저는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물가 잡으려고 하다가 경제를 다 망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니까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5%까지 떨어졌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는 지금 5.6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시장의 위협이 이게 안 클 수가 있겠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홀드라는 5.25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의 위협은 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에도 이 영향은 있을 겁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25%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오늘은 출렁출렁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이 현실화될 거다 하는 게 제 이론이니까 철학이니까 그게 결국은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때문에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럴 때 투자 잘못했다가는요. 시장에서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 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이때는요. 진짜 투자 전문가들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만 지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 따라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남 따라 투자하잖아요. 그 순간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조심조심 일자리는 반드시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상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